나 이거 좀 자리가 좀 이상해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매경 이코노미가 또 하나 그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핫한 주제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네네. 부동산 대책. 부동산. 특히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러니까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 네네. 네, 정다운 기자처럼 이렇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누가 그러면 되게 좋은 집. 네, 네, 저는 저희처럼 무주택자. 무주택자. 네네. 어떤 각자의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매경 이코노미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무려 한 20명의 그 경제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나오네요. 긴장돼요. 왜요? 이게 왜냐면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이 너무나 많고 음. 복잡하고 적용되는 케이스도 제각각이고 아, 저도 지금 설명하려면은 제가 썼던 거 다시 보면서 설명해야 돼요. 네네. 괜찮으세요? 네네, 맞아요. 네네. 지금 제목부터 보시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내 집 마련 전략. 무주택자 동대문 수색 청약 노려라. 정말 구체적인데요? 정말 자극적이긴 한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노려야 되나? 이번 대책을 통해서 청약 자체는 네.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해졌다. 청약 자체는 아, 그러면 청약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격이 되시면요. 정말 근데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집값이 비싸서요. 진짜 똑똑하다. 네. 부동산 기자님, 그러면 지금 9.13 부동산 대책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세금이 오른 것, 아, 대출이 힘들어진 것 어. 두 가지예요. 근데 생각보다 세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 세금. 세금이 올랐다. 세금이 어떤 세금이 올랐나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3.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전국에 한 21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이들이 한 연간 4,200억 원 네. 아. 퍼내야 된다. 아. 예를 들어서 마포 그러니까 뭐 전용 84 보유세가 네. 174만 원 정도 내던 사람이 음. 2022년까지는 561만 원으로. 그럼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집을 팔겠어요? 매년 집값이 그만큼 올라주기는 있지만 지금은 네네. 근데 뭐 아니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3억, 14억 갖고 있는데 하는 집을 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네. 1년에 뭐 500만 원 더 내는 것 때문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 내 같은데. 수입이 그 정도 된다면 어쨌든 한 달 월급 네. 대기업 한 달 월급 거의 뭐 네네네.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더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버텨서 만약에 이게 집값이 뭐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는 어쨌든 그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면 팔 때 그 세금 여태까지 낸 것만큼 더해서 비싸게 팔거나요. 그러겠죠. 자기가. 두 그렇죠. 번째는 네. 대출이 힘들어진 셀프 것. 프리미엄 붙여서. 그리고 규제 지역 예, 예. 내에서 네. 이미 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여기서는 없다. 거래량은 확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전세 대출까지 어려워진 건 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전세를 살면서 네. 원래 내 자금을 따로 빼놨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네. 그걸로 집에 투자했던 사람들. 이 오.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네네네. 막는 건데 네. 근데 예외 조항들이 꽤 많이 아니 있어서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가 여기 그때 봤는데 전세자금 보증 대출이 부부 네.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이잖아요. 이게 좀 그래요. 아니, 근데 난 정말 이거는 좀 이상해. 그때 난 이때도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한 예. 것 같아.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까지는 보증을 해주면 그러면 대기업 둘이 다니는 사람인데 집이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사람 자산이 많고 일을 안 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소득이 신고 안 되는 분들 또 이제 그러니까요. 네네.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기준은 정말 좀 애매모호한 가장 거 많이 받는 아닌가.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지금 집을 사도 되느냐. 네. 됩니까? 좀 됩니까?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은 네. 지금 확률이 조금 청약을 할 때 유리해졌어요. 청약에 무주택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적어졌으니 네네네. 경쟁률이 낮아졌고 그러면 네. 당첨 확률은 좀 높아졌다. 그건 알겠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음. 그렇다고 해서 경쟁 확률은 높은데 내가 당장 돈이 안 많아요. 강남에 갈 생각이면 그건 논의 대상이고요. 네네. 정말 내가 엄마 이거 찢어졌어요. 네. 예. 아니 화를 내셔서 그렇죠. 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정말로 내가 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네네. 네. 9억 원이 넘지 않는 대출이 네네.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한 네. 선에서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청약 그 1순위 규제는 지난 과거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오던 건데 네네. 이번에는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분양권. 네. 원래는 그동안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네네. 1주택자로 간주가 안 됐어요. 네, 그들은 네. 여전히 네네네. 무주택 입주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라서 네네. 청약에 또 도전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막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청약은 그렇지만 이제 세금이 올랐고 그 다음에 대출도 안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기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집을 결국에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네,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주택자라면은 네네. 네, 그렇게 네. 규제를 많이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내년에는 집값이 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좋았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 네, 이것도 이제 이번에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그러니까 다 할 요새 만한? 임대사업자 네, 해버리니까 네네네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이번에 그것 다 없앤 건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집값이 좀 잡힐 것이다 이건데 네.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낼 돈이 많아지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비용을 또 그 전세 가격에 일단 전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공급 대책도 나왔잖아요, 나오기는. 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의 심리가 네, 더 중요한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랜만에 정말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오히려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네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조금 조정되나 음. 꺾이나라는 의견이 힘을 받는 이유기도 한데요. 시장은 참 하나로 볼 수가 없는 게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른 것도 있고 네. 그렇죠. 비단 투기꾼 혹은 투기 수요 때문만에 오른 것이 아닌 단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네. 조정은 5대에 많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는 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별로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거품이 꼈던 단지들은 아마 조정을 받을 것이고요. 아, 그러면 정다운 기자님 그 이번에 그 3기 보니까 그 신도시 공급 계획 예. 이런 것들이 요새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일단 공급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 네네네네.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수요를 제한해오는 시그널만 줬는데 네.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그러니까. 충족을 해주겠다. 지금 수요만 눌러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네, 보면. 네네네. 근데 좀 근데 숨통을 이제 틔워주는 문제는 건데.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싶냐는 거예요. 그렇죠. 김포가 자리 잡기, 김포 왜요? 한강 신도시가 자리 잡기 전까지 교통 인프라가 너무 취약해서 네네네. 정말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김포에 못 산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아니 3기 신도시 중에 후보지 중에 일산이 또 있거든요. 일산이 있는데 일산 뭐 근데 많이 고양시 올랐잖아요. 아니에요. 예, 일산입니다. 근데 일산 바로 앞인데 네. 제가 이번에 그 3호선이 한번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오전에 출근 시간에. 근데 100만 고양 시민이 3호선 한 개만 바라보고 거의 있거든요. 11시 다 돼서 예, 졌죠. 그래가지고 제가 출근까지 2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아이고 그거는 근데 그거 참 애매하네. 네. 그게 버스도 있지 않나요? 버스가 근데 거기 은평까지 내려오는 길이 한 골목밖에 없어요. 길이 아. 진짜 막히고 그때 뭐 MB 시절이나 이럴 때 너무 네네네. 좀 무분별하게 은평 뉴타운이랄지 이런 것들 많이 네네네. 내. 근데 여기다가 신규 공급 택지를 또 짓는다라는 것은 네, 일단 뭐 그 10호선 하나 교통 만들어 주시고 인프라를 나서 좀 해주셨으면 광역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네, 갖춰 일산 시민 입장에서는 놓는다는 좋겠습니다. 전제하에 네. 공급이 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조각처럼 딱 잘 이렇게 맞춰서 GTX도 뭐 바로 이렇게 좀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사실은 40분에서 1시간 이상 늘어난다는 게 사회 간접 비용에서 굉장히 큰 그럼요. 사회 비용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따지고 보면 나건우 기자 어쨌든 지각 계속하고 그러면 네. 회사에서 고가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고깝게 식으로 보시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그 주택 대책과 관련해서 인프라의 네. 대책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맞아요. 무작정 집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랬는데 집만 늘렸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 살고 싶겠느냐라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하는 발표 자체가 네. 수도권의 전체 집값의
약세를 가져올 것이다. 오히려 예, 공급만 늘어나는 결과가 그래서 나온다. 약세를 가져옴과 동시에 미분양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자꾸 이렇게 그 공급을 하다 보면 네네. 오히려 그 안 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불행해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겠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살고 싶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네, 네네. 그래서 도심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나 용산 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가 싹 들어간 것도 이게 또 투기 열풍을 또 조장할 것 같은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랬던 것 같은데. 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일단 정말. 뭐 안정적으로 할 거는 일단 먼저 잡아놓고 음. 지금 이제 이번 정부가 완전 어쨌든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번 11.3 대책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중형 평수 서울 시내에 있는 중형 평수 정도는 일단 당장은 좀 그 기름에 물을 끼얹어서 좀 오히려 좀 그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쪽이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동 기자는 또 어떠세요? 그런가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나 혼탁한 시장입니다. 아 지역별로 예, 너무나 다르고요. 네네 생각들도 다르고. 네, 생각들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9.13이 나왔고 어쨌든 9.1이 네. 나왔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그 안 되면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규제를 잡힐 때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네, 지켜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무거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 네네. 이거 좀 보여드려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 네네. 네 거는 뭐 나 보여드릴 수 있어. 아, 굳이 투머치 인포메이션인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네네. 아, 더럽고. 네. 어쨌든 이 부동산 대책은 정말 혼탁하네요. 네, 혼탁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집 사실 분들은 내년에 그 무주택자인 경우에 어쨌든 동대문 노력을 동대문 수색과 수색 청약을 노려라는 노려라. 게 네. 이런 갖고 쪽도 계신 분들은 한번 욕심 생각해 그만 보실 부리시고요. 네. 만 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살려주십시오. 네.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무겁다.